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 대입 주요 사항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강릉 용역고 교사 진수환입니다. 오늘은 2026 대입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전형별 주요 변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내년 대입 지원이 있을 주에 좀 초점을 두고 이해하셔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2026 대입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수시 모집의 비율이 역대 최고, 인원의 증가도 좀 있습니다만 비율 자체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역시 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 또한 65% 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려대 확대를 통해서 논술 전형 확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2026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건 의대 정원이 아직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일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시행 기간 이런 측면에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하시면서 내년도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무전국 입학 전형의 확대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입시의 결과라든가 경쟁률들을 확인하면서 내년에서도 이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계속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22 때 진행이 되던 자율적 진행이었던 것들이 올해부터는 학폭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반영 방식은 대역 자율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대입은 다양한 전형 유형이 있습니다. 2026 대입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전형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 확인하시면서 보실 것 같고요. 전형연별 모집 인원도 아까 학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 모집이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인원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과가 여전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 그리고 종합이 그 뒤를 이루면서 정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교 인원을 좀 비교해 드리면 2026으로 들어오면서 아까 수시 모집 비율 역대 최고 79.9% 정도로 확대가 되어 있고요. 정시 모집 비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폭 감소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권 대학의 정시 수라는 측면과 맞물려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닐까 해보고 있습니다. 자, 권역별로 좀 또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형 모집의 유형이나 시기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은 수시 모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고요. 물론 비수도권도 마찬가지 인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는 수시 모집에서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대학의 상황이나 조건 등이 수도권 대학보다는 좀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 좀 더 많은 비율과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면서 본다면 수도권은 소폭의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된 데 비해서 비수도권은 정시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좀 감소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별 모집 인원이 중요한 거지 전체 비율이 중요한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권역의 대학의 흐름과 시기별 모집 인원은 결국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그 학생의 주요 타깃이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그다음 대학별, 그다음 모집 단위별 전공 인원으로 한번 이어져 보시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권역별 모집 비율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확연히 보시기에도 비수도권이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수도권은 아무래도 정시의 비율이 좀 더 높긴 합니다만 수시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함께 맞물려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의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 사회 통합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 추세는 아무래도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도 흔히 얘기를 하죠. 그쪽은 좀 감소 추세인데 비해서 전반적인 통합의 기회균형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행계에서 발표된 구조를 본다면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각 지역 의대 증원은 확연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직 의대 증원 측면은 좀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여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필수 반영 대학 폐지들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이 지원 풀들을 풀므로 인해서 지난해 2025 수능에서도 아마 사탐론의 현상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런 현상들은 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데 정시든 수시든 수시의 최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각 대학의 변화들을 확인하시고 그 변화에 따른 준비 방법들을 달리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댓글 변경선 간단히 좀 살펴보면
건대를 필두로 한 몇몇 대학의 정시에서의 다군 선발의 증가 등의 좀 모집 인원 내용들이 좀 변경이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의학 수능의 최저 신설이, 또 정시에서는 영어 감점제 등의 변화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에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등에서도 자율전공제를 선택하면서 그 대학의 변별 인원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까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대학의 교과나 일부 전형 안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거나 변화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들 꼭 확인하셔서 변화된 시점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2026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모집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조금 증가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어쨌든 대학별의 반영 교과, 반영 방식, 환상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측면입니다. 이 측면을 간과하시게 되면 그냥 평균 등급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대학의 변화 요소 보시면서 그 대학의 한선점 구조 안에서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지역 균형들 많이 선발하고 또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2016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은 좀 감소했다는 측면, 그리고 대학별의 추천 제한이 좀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또 최저 기준의 변화 대학도 증가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정성평가 실시대학도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측면까지 이해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전형 준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서 특징적인 측면은 정량과 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정량은 말 그대로 수치화된 것들이고 정성은 종합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치화되지 않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조금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변별 요소에 의해서 정량적 평가 요소가 조금은 역전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대학도 꽤 있다는 측면, 이 비율들을 전체 입결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별력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역시 모집 인원은 좀 증가를 했다는 측면 가질 수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되는 대학들이 생겨났다는 측면,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면접형의 비율이 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직윤전형의 추천 기준이나 모집 인원이 좀 변화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대로 몇 개 대학들은 추천 인원의 변화나 또는 제한을 풀어버리는 대학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시립대도 있고요. 또 거기에 서울시립대는 또 다른 전형 요소들을 좀 가미함으로 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2의 대입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변화에 따른 예석까지도 예측하시면서 진학지도 또는 지원 내용들을 결정하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대학들도 숙대부터 홍익대까지 주요 대학들의 별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특히 이 졸업생의 기준들이 좀 다른 대학들이 많습니다. 재학생만 되는 경우도 있고 졸업생의 비율이 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유불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많은 대학들이 2022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 결과치들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면서 2021에 대입해서 예측 결과도 확인하시면서 지원을 하실 필요 있다는 측면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균형 전형에 사용되는 서류 평가에서 잠깐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고 약간의 중복도 있습니다만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종합전형에서 대학별 평가 요소의 유불리가 달라듯이 직윤의 서류 평가 요소를 어떻게 예측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직윤 전형에서 서류 평가 요소가 어떤 수준들을 평가 요소로 적합하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거기에 어디가 더 유불리가 강하게 드러나는가를 보실 필요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지난해 하두가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였죠. 올해도 이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5학년대에서 자율전공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결과들이 나와 있는 구조에서 2016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요소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에서도 평가 요소에 좀 변화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자율전공제, 전공 자율 학부들이 들어오면서 평가 요소의 변화들이라는 측면으로 가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학과 모집이나 이런 쪽에서는 탐구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요소를 강하게 두고 진로 영향에 대한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셨다고 본다면 건대를 필두로 한 많은 대학에서 그 변화 요소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건대 사례를 보시면요. 학과 모집에 있던 진로 영향이 빠지고 무전공에서는 성장 역량 측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고민해 보는 거죠. 아, 경험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경험은 결국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학교 생활에서 수업에서 다양한 수업의 양상에서 변화해 나가는 다양한 교과의 영향들을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서 준비한다면 무전공 제도에서의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의 변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무전공 선발로 어떤 변화가 예상할까 고민되시잖아요. 진로 역량 준비에 사건 모집 대비했는데 나 어떻게 하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표가 확실한 학생들은 여전히 거기에 맞는 종합 전형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다양한 수업 안에서 깊이 있는 역량과 교과 간의 어깨 걸기를 통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요소들을 갖출 수 있다면 충분히 무전공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부가 아까 올해부터 의무화됐다고 말씀드렸죠. 다양한 양상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대학별로도 정량, 정성평가의 요소에 따라서 기준은 다양합니다. 일부 책자 요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부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들의 지원 전략의 구성의 기본은 결국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의 갭을,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형 요소일 수도 있고요. 또는 평가 영역에 따른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 또는 내 갭을 내 어떤 영역으로 채워나가고 또는 수능 최저인지 면접인지 논술인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는 언니라고 묻는다면 전 감히 2학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과적인 측면과 종합적인 전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고교 생활의 전반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주요 교과에서 수업과 역량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구간은 2학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1학년 학생들 그 부분을 견제하시면서 조금 준비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에서는 가장 최근의 모습인 종합에서의 모습은 3학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론 최저 준비를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3학년의 어떤 교과 세특이라든가 수업에 대한 충실성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 준비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입 전형의 변화는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변화 요소에 더해서 특히 중요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학별 변화 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지원을 원하는 대학의 전형 유형의 평가 요소의 변화까지 이해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전형별 대비 요소들도 방안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거에 맞는 내가 전형을 요소를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어쨌든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을 통한 성적의 관리와 여기를 통한 내 역량의 성장, 그것을 통한 기록의 측면까지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특히 우리 1, 2학년 학생들은 과목의 선택지에 달라서도 전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결정 확실하게 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변의 어떤 자료들 그런 것들을 좀 수합해서 해보면 결국 1등급 대학생들은 교과 종합이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조금 2, 3등급 대학생들은 조금 다른 변별력을 준비하면서 학종 중심의 선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4등급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종합 전형 준비도 하시겠습니다만 교과를 통한 교과 전형 중심의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 또한 지역 또는 학교별 학교 규모별 여러 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2024 결과들을 수업했던 걸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요. 올해는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여러 가지 변별 요소들이 생겨났었죠. 의대 확대, 지역에선 그렇고요. 또 전공자를 선택자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경향성이 많이 바뀌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선생님들도 이 부분 좀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형들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원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등급 후반에서부터는 논술 쪽에서 있는 전형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고요. 경기권 학생들 또한 후반에서 논술 같이 일부 좀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여주는 측면. 저희가 속해 있는 각 지역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편차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함께 핀트 잡으시면서 이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구간에서 논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 구간은 논술이 아닌 다른 전형 요소의 경쟁률을 고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선택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
경기 자연계열도 인문계열과 유사한 좀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경기 쪽에서는 자연 구간에서 논술 전형의 확대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났던 측면, 특히 올해도 그 부분이 영향을 발휘합니다만 가천대 논술 전형들이 좀 경쟁률 측면에서 상당히 학생들의 선호를 끌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인 준비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형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연수를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내용들을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부 책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미리적인 대비, 상시적인 대비가 정말 잘 정리된 책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또는 학생 여러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대화와 상담,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최선과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한 여러 가지 상담 그리고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2016 대입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입 변화 잘 체크하시면서 내년 한 해 건강한 모습으로 대입 잘 준비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